오늘 발표한 경제 지표를 잠깐 봅니다. 오늘 연준은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늘면서 작년 2월 1.2%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산업 생산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예상치 0.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급증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연간 비율로 149만 9천 건으로 계절 조정 기준 전달 129만 4천 건보다 무려 15.8%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 상승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키스러너 공동수석 책임자는 친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강할 때 소형주는 이론상 더 좋은 경향이 있다며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력한 성장이 소형주에 좋을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높은 금리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 수석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면서 지그재그 패턴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 시즌이 완료되면 기대가 다시 설정될 것이고 자사주 매입의 창이 열릴 것이며 강세론자들이 다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계속됐는데요. 베스해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최근 데이터가 탄탄한 경제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매파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해먹 총재는 지난달 18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포인트로 0.25 인하했을 때 유일하게 인하 반대 소수 의견을 냈던 연준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투심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로 불리우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한다면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거나 그 경로를 계속 유지하는 한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치솟던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4시 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신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61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278%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SEG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28일에서 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리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며 시장에서는 6월까지 최소 0.2%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무려 5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 확률은 더 올랐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1월 금리 동결 확률은 99.5%까지 상승했습니다. 3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도 전날 마감 무렵 66.5%에서 71.6%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36% 오른 109.35를 기록 중입니다.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뚝 떨어졌던 달러엔 환율은 이날 0.64% 오른 156.15엔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름값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 내놓은 고강도의 대러시아 석유산업 제재를 트럼프 당선인이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이어받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게스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네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 183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고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전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전략 하나로 요청한다면 저는 러시아의 주요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100%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버는 베센트의 발언은 석유 생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제재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할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 완화도 유가 하락 이후로 거론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휴전협정에 따라서 예멘 후티 민병대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간 원유 운송 선박은 후티 민병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항해했는데요. 연료비와 보험비 등을 상승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하락했는데요.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가격당 전장 대비 1% 하락한 배럴당 77.88달러로 마감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6% 내린 배럴당 80.81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기준물 모두 4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4주째 연이어 동반 상승했는데요. 진영학적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주 대비 리터당 18원 상승한 1,706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무려 5개월 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주보다 24.5원 상승한 1,773.8원이고 가장 낮은 대구는 18.7원 오른 1,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합니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리터당 평균가는 1,676원이었습니다. 기름 넣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환시장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였던 전통산업이 중국 등에 밀리고 있는 데다가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분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고관세, 강달러 정책 등이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와 금융 그리고 외환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내란 사태로 외국 투자 자금의 이탈도 고환율 추세에 한몫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로 인한 트라우마에 갇혀 지나친 공포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외환 시스템을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구축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는데요.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능력은 더욱 강화하되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마틴 루터킹 데이는 공휴일로 뉴욕 증시 및 채권 시장은 휴장합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